정보통신기사 2차 실기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안녕하세요. 정리되어 이번 시간 있습니다. 통신이론 챕터 5의 폴링, 셀렉션, 다중화 또는 다중하기와 집중하기를 비교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도 기존에 나왔던 그것들을 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라기보다 과거 2010년 이전부터 다중하기, 집중하기, 폴링, 셀렉션 등의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신규 문제보다 기존의 이론적인 그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존 기출 문제만 어느 정도 소화하면 시험에는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온 시험 문제 보면은 2011년, 18년 뭐 계속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점수를 꼭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그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송망 전송 및 제어를 위한 아래사항을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이제 8점 정도 줬는데, 그러면은 폴링 4점, 셀렉션 4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폴링은 어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투표소에 와서 선거를 한다라는 식의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게 단말로 보는 거고요. 여기 메인을 이제 주 컴퓨터로 보는 거죠. 주 서버라든지 컴퓨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폴링은 단말들이 서버로 이렇게 온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셀렉션은 서버에서 단말을 선택한다 해서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폴링은 단말기가 주 컴퓨터로 정보를 전송할 때 쓰는 거고요. 즉, 주 메인 컴퓨터에서 단말기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을 때 사용한다. 셀렉션은 반대를 했죠. 주 컴퓨터가 단말기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쓰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주국이 전국에 송신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통신의 그런 개념이겠습니다. 2010년 이전에 좀 더 이제 어려운 개념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폴링은 터미널에게 전송할 때 데이터 유무를 묻는 과정인데, 이와 관련된 두 가지 방식을 적고 아까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롤 콜 폴링이 있고 허브 콜 어헤드 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롤 콜 폴링은 이렇게 둘둘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을 이제 주국이 하는 거고요. 일정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각각의 종속국과 1대1로 폴링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폴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국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종속국을 1대1로 통신하는 거고요. 허브 고 어헤드 폴링 방식은 이제 그 반대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관을 이제 종국이 하는 거고요. 주국의 간섭 없이 종속국 간에 순차적으로 폴링을 수행하는 통신 방식이 허브 고 어헤드 폴링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참조해서 꼭 정리하시고요. 네, 다음도 많이 나오는 건데, 전체 단말기의 속도의 합을 A라고 하고 고속 다중화 X의 속도를 B라고 할 때 다중하기와 집중하기의 어떤 차이점을 아는 건데요. 요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로가 네모에 없겠죠. 그러면은 다중하기는 같다. 그리고 집중하기는 여기 보면 전체 단말 속도의 합이 A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게 그 크거나 A가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등호를 놓고 이제 찾는 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다중하기는 전체적으로 A와 B가 전체 일치하는 거고, 집중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단말들이 서버로 이렇게 몰릴 때 여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통신 이제 그 집중하기 방식으로 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 문제도 이제 다중하기와 집중하기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요. 이런 개념 하에 입력 계산수와 출력 계산수가 같은 게 다중하기고, 집중하기는 입력 계산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다중하기는 이제 동기식이고 집중하기는 비동기식으로 발전한 거고요. 전송 지원은 거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하기는 좀 동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중하기에 좀 버퍼가 필요한 거죠. 이쪽은 버퍼가 필요하고 이쪽은 버퍼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다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회선 연결은 이게 1대1로 해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밑에 아래 설명해 놨습니다. 다중하기와 집중하기 차이점 설명하시고 해서 다중하기 멀티플렉서, 집중하기 이제 컨센서레이터인데요. 이 위에 거를 그대로 설명해 주면 되는데, 간단히 여기 설명을 하면 하나의 통신 회선에 다수의 저속 회선을 결합해서 보내는 방식으로서 집선 회선의 속도는 저속 회선의 합과 같다. 이게 키가 되는 거죠. 집중하기는 하나의 통신 회선에 다수의 저속 회선을 논리적인 방식으로 모아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저속 회선의 합은 고속 회선은 보다 적다. 그래서 집중하기, 다중하기, 여기는 물리적 1대1, 요거 물리적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집중하기는 논리적,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면 확실히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다중하기 저희 책에 있는 그 내용이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다중화기와 집중화기를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아까 같은 내용이지만 당연히 다중화기는 버퍼가 필요하지 않고요. 집중화기는 버퍼가 필요하고 회선은 스태틱하고 여긴 동적이 되는 거죠. 전송 지원이 거의 없죠. 이쪽 집중화기는 전송 지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중화기는 동기식, 이쪽 비동기식, 입력 해선수, 출력 해선수 같다. 여기 입력 해선수가 더 많다. 이런 거 개념을 해서 앞에 나온 거 반복되는데 이런 문제들에서 응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출 응용으로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DM 방식에서는 크게 동기식 방식과 비동기식 방식이 있는데 이 아래를 이제 채우시라고 이렇게 문제 나오면요. 그래서 동기식 방식은 이제 고정 할당되는 거라서 이렇게 그 A에서 B로 어떤 그 데이터가 보낸 게 있다고 하면은 요 밑에 각각 그 타임 슬롯들이 있는데 요 타임 슬롯을 여기서 이제 비워서 가냐 여기 보면 꽉 채워서 가냐 그런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여기도 이렇게 비어 있냐. 그래서 동기식 방식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비워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동기식 방식이 되는 거고요. 비동기식 방식 또는 통계적 TDM 방식은 그거를 이제 각각 다 채워서 가는 게 비동기식 방식 또는 통계적 TDM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랑 이거 ATM은 약간 방식이 틀린 겁니다. ATM은 전송 방식에서 SDH, 소넷하고 이제 비교하는 그 방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단순히 동기 방식이냐 비동기 방식이냐 해서 여기 리소스에 대한 타임 쉐어링을 하냐 안 하냐 요 리소스를 채우냐 안 채우냐의 동기와 비동기식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널 할당은 여기는 STDM에서 싱크러스 TDM에서 전체적으로 채널을 비어 있는 데는 비워 놓고 하는 거고요. 비동기 방식은 어싱크 방식이 되는 거고요. 전송 효율이 동기 방식이 좀 더 낮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비어 있으니까. 비동기 방식은 더 전송 효율이 더 높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책에 있는 내용 갖고 왔으니까 참조하시고요. 네, 그래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과 시분할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한 것이다. 보기에서 그 찾아 넣어라라는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이제 간혹 나올 수 있고요. 크게 이제 FDM과 이제 TDM이 있는데 여기 보면 채널 간의 완충 그 FDM은 이렇게 채널 간에 이렇게 겹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드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드밴드를 보호 대역이라고 하고 TDM은 중간에 이제 끊었다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호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보호 시간. 여기 보호 대역 또는 보호 대역에 대한 그 주파수 대역이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회로 구성의 편리성, 용이성에 대해서는 FDM이 좀 더 이제 간단하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TDM 걸 시간으로 나눠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화 현상은 여기 FDM이 그 누화 현상이 더 크고 TDM이 누화 현상이 더 작다고 할 수 있고요. 다중화 방식은 FDM은 이제 비동기 방식에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TDM은 비동기 또는 동기 방식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FDM은 주로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 많이 쓰고 있고요. 아날로그. TDM은 주로 이제 디지털로 해서 시분할로 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FDM은 이제 과거 이동 기반으로 해서 저속의 1200 bps 이하에서 쓰는 거고 TDM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고속 회선에 쓰인다. 라는 게 이제 이론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요런 그 TDM과 FDM을 그 비교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유사한 걸 기출 응용으로 만들어 봤고요. 아까 한 거랑 약간 비슷한데 그 가로를 좀 바꿔 봤습니다. 그래서 FDM과 TDM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한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해서 보호대역, 보호시간, 여기는 포인트 투 포인트, 여기 FDM은 멀티 포인트 투 포인트, 데이터 전송 방식은 여기 비동기 방식, 동기 비동기 방식, 다중화 전송 속도가 상대적으로 TDM이 더 고속이다. 누화 및 영향이 이쪽이 더 큰 거죠. 신호 형태는 FDM이 여기 아날로그다. 이쪽은 이제 디지털이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기술 기원이 용이성이 예전 아날로그가 더 용이하다, 간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TDM은 FDM보다 복잡하다. 이게 상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중화 방식 중 OFDM과 FDM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요거 이런 문자가 나오면은 FDM은 요렇게 해서 가드밴드를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걸 이제 여기 F로 놓고 이제 가드밴드가 필요하다,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 근데 OFDM은 이렇게 해서 오소고나하게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밑에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FDM은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으로서 전송상의 공통 채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파수 분할에 의한 다중화 방식이고요. OFDM은 오소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스로서
고속의 통신 회선을 다시 지키어 오소고나란 협대역 부방송파를 다중화시키는 변조 방식이다. 예, 다음 2017년도에 나온 건데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해서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반송파로 분할하고 분할된 방송파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교성, 그 직교성이 핵심이죠. 직교성을 부과한 다중화 변조 방식을 OFDM이라고 한다. 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서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번 써보시면 외울 수 있습니다. 고흐름 기반의 세 가지 통신 방식을 서술하시오에서 크게 단방향 통신, 반이중 통신, 전이중 통신이 있어서 심플 디플렉스 또는 우리가 할프 디플렉스, 전이중 방식이라고 하고요. 단방향 방식은 한쪽으로만 보내기 때문에 TV나 라디오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내는 거고, 반이중 방식은 하나가 보내면 하나가 기다렸다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전기 같은 걸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전이중 방식은 양쪽으로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뭐 전화나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 단방향, 심플 디플렉스, 할프 디플렉스, 풀 디플렉스 요 용어를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의 흐름은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정보의 단위는 직렬 또는 병렬, 동기화는 비동기, 동기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14번 데이터 송수신을 단일 전송로를 통해 전이동 통신을 하려고 할 때 주요 방식 세 가지 쓰시오에서 풀디플렉스 방식을 구현하는 세 가지 방식에서 우리가 TDD에서 타임 디비전 방식이 있고 FDD에서 주파수 분할 방식이 있고 또는 에코 캔슬러라고 해서 이렇게 그 UTP 케이블이라든지 또는 전화 꼬임 상성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을 이용해서 여기 송수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TDD와 FDD를 함께 사용해서 업링크와 다운링크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그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적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